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SP의 PC2 화면인데요. 서브우퍼를 해놓고 기본적으로 서브우퍼만 켜고 주파수를 지금 현재 80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주파수로 일단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0Hz, 뭐 65Hz로 설정을 하고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65Hz로 설정을 하고 실제로 해보면 이런 이제 위상 파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 볼 필요가 없고 지금은 우퍼기 때문에 이쪽에 200Hz까지만 위상 파형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Hz를 1번에다 기억시켰는데 지금 잘못했죠. 왜냐하면은 12dB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12dB, 그 다음에 18dB, 24dB, 30dB 이 정도의 네 가지의 파형을 일단 볼 것입니다. 그래서 12dB짜리를 먼저 했더니 이 파형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18dB를 해서 또 동일하게 위상을 찍어 봅니다. 그러면은 약간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파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운 크로스오버는 지금 이 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어떻게 서로 잘 두 개가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24dB짜리를 측정을 한 거고, 마지막으로 서브우퍼의 30dB를 측정을 해서 그러면 12, 18, 24, 30dB의 네 가지의 위상 파형이 서브우퍼의 위상 파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7번이면은 24dB 파형까지 세이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dB 놓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8번에다가 메모리를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두 개가 일치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하고 5, 6, 7, 8을 각각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게 위상이 맞나를 사람 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써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지우고 이제 하나하나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을 켰더니 꽝, 6번도 안 맞네요. 7번도 안 맞네요. 자, 8번 30dB짜리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2dB, 여기는 이제 18dB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맞춰봅니다. 자, 거의 약간 근사하긴 하지만 거의 유사하게 나온 파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dB로 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죠. 확인하면 거기도 역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근사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파형이 가장 서로 위상이 가장 근사하게 맞았기 때문에 서브우퍼는 24dB 크로스오버를 가지고 미드우퍼는 여기에 역시 18dB로 해서 서로 같은 위상으로 맞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센터 스피커의 프리퀀시 약 250에서 2kHz, 그 다음에 뒷도어는 또 60Hz 정도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전부 다 위상을 맞춰주게 됩니다. 자, 이래야 소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위상 맞추는 게 끝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RTA를 할 때 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센터와 리어 스피커까지 서브우퍼를 기준으로 해서 앞도어 스피커의 저역, 낮은 주파수 대역의 크로스오버의 위상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앞도어를 기준으로 해서 센터와 트위터를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트위터까지 전부 다 크로스오버를 다 맞춰주게 됩니다. 트위터까지 다 맞춰주고, 센터도 맞춰주고, 이렇게 위상을 다 맞추고 이제 RTA 튜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시간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위상과 크로스오버를 맞춰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은 RTA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트위터만 먼저 올려서 파형을 봅니다. 지금 이것은 이 밑부분은 시동을 걸어놔서 나오는 파형이고, 실제로는 이 고음역대, 그
그러니까 트위터만 온시킨 파형에 이 코 앞에 있는 마이크로 측정 데이터입니다. 그 이제 실제로는 파형을 보면은 지금 미드하고 같이 올려놨지만 잠깐 파형을 LR 귀에 있는 파형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파형이 이런 식으로 3 마이크로 했더니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보기 편하게 그래픽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넓게도 보고, 자 그렇게 보면은 자 마이크 3개의 파형이 전부 다 각각 다 다르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저역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고음역대, 중고음역대에서 지금 트위터만 온 시켜 놓은 상태인데 원마이크, 투마이크, 3마이크가 각각 다 파형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투마이크만 가지고 먼저 튜닝을 한번 해봅니다. 이 투마이크라는 것은 왼쪽 귀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오른쪽 귀에다가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1번 마이크가 녹색인데 왼쪽 귀입니다. 이 녹색과 청색의 주파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만약에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이 녹색 파형만 아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녹색 파형을 기준으로 튜닝을 한다면은 이 청색은 또 다른 파형으로 피크가 나오거나 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마이크를 가지고 튜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개수가 많을수록 좋지만 중요한 것은 마이크끼리의 밸런스, 그러니까 이쪽 마이크에서 나오는 이 피크, 그 다음에 오른쪽 귀에서 들린다고 추정하는 2번 마이크에서의 이 피크,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바로 튜닝하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측정을 튜닝을 계속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튜닝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주파수 대역 약 3.3kHz 정도에서 크로스오버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이제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오늘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평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보여주기 위해서 평탄한 주파수 대역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측정을 해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튜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역시 이쪽에 있는 3번 마이크에서 지금 잠깐 파형을 보여드렸었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피크를 해결하는, 피크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 그리고 1번 마이크와 2번 마이크와 3번 마이크의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시켜 줄 것인지가 를 지금 계속 튜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DSP를 쓴다는 것은 이렇게 각 스피커마다의 이퀄라이저 특성, 이것을 전부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DSP를 쓰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 즉 고객이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DSP를 쓰는 것이죠. 자, 이제 미드레인지까지 얹어서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레인지는 지금 특정 파형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주거나, 지금 주파수를 보면서 930Hz 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도 바꿔서 Q컷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튜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형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형을 평탄하게 만드는 거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피크, 이 딥들을 너무 많이 개선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좌측 귀에 있는 마이크, 그 다음에 우측 귀에 있는 마이크로 수집된 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음이 내가 실제로 듣는 소리냐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귓볼, 그 다음에 이 귀 안의 구조, 그 다음에 이 몸, 이런 전체적인 것으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 마이크에서 듣는 수집된 아까의 그 RTA 파형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릴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간이 방식인 거지 완벽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완벽하지도 않은 마이크를 또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 이상한 튜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마다의 밸런스를 어느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냐, 어떤 수준으로 튜닝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튜닝하는 사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미드레인지를 지금 계속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계속 이퀄라이저를 바꿔가면서 특정 대역의 주파수들을 내려가면서 지금 튜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DSP를 쓴다는 것은 계속 튜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화면 나오면 설명을 드리기도 하죠. DSP로 튜닝한다는 것은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사실은 이제 고객들이 튜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선명하다, 그 다음에 출력이 높다, 해상도가 높다, 스테레오 분리가 잘 된다, 공간감이 있다, 그런 소리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고객과 카우디오샵에 튜닝하는 사람의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서로 다릅니다. 왜냐면은 고객이 되어보지 않고는, 고객의 귀가 되지 않고는 같은 것을 놓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어느 정도 선명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해상력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저음이 단단해야 되고, 어느 정도 스테레오 음장감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형성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서로 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들어가면서 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고객이 감동하는 사운드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로 이 DSP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DSP가 사실은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는데, 이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피크, 이게 가능하면 3dB 이상 올리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크로 측정하는 이 자체, 원 마이크든 투 마이크든 쓰리 마이크든 이 자체도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들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올리는 이 자체가 실제로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는 이 RTA 가지고 판단을 못하고 청음으로 뿐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 귀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주파수가 약간 높다고 해서 바로 어떤 음이 높네 라고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잠깐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RTA 파형이 아니지만 잠시 후에 RTA 파형을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튜닝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사람 귀가 이런 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딥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간씩 삐져나온 것, 높게 치는 것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튜닝이 필요한 것이고, 이 딥도 약간 정도 개선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이퀄라이저에서 올리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딥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개선을 올려보고 하는 것이죠. 너무 과도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튜닝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피크가 나온 부분이 766Hz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금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마이크 1과 마이크 2가 이렇게 다른 파형이 거의 10dB 이상 차이 나게 이렇게 다른 파형이 나오는데, 지금 상태는 운전석에 사람이 앉으면 파형이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이 앉았을 때하고 앉지 않았을 때 파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 튜닝은 실제로 운전석에 앉아서 마이크를 그대로 설치해 놓은 상태로 튜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평탄해졌는데 이런 식의 파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 파형을 계속 보여주면서 튜닝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이크 한 개로 튜닝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전혀 엉뚱한 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마이크를 여러 개 사용해도 어떤 수준으로 서로 마이크끼리의 밸런스를 유지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 하나로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런 파형들에서 바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두 개만 써도 서로 수집되는 음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마이크를 하나 쓰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파형 보시면은 운전석에 앉아서 내 머리를 이동시켰을 때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지금 측정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동했을 때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꾸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운전자가 가만히 앉아서 운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씩 이동하고 피곤할 때는 밑으로 더 처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는 허리가 또 빳빳합니다. 왜냐하면 좀 피곤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는 사람들이 시트가 되게 좀 직각으로 있는 거고 저녁 때는 피곤하기 때문에 뒤로 처집니다. 즉 그 얘기는 내가 듣는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튜닝을 할 때 운전자의 시트 위치, 그 다음에 이분의 음악을 듣는 성향, 아침에는 어떤 음악을 듣고 저녁에는 어떤 음악을 듣고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튜닝을 해주는 것이 정말로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튜닝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튜닝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카우디오 샵을 가나 동일한 사운드가 나올 거다라고 상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보는 그냥 뭐 설치했습니다, 마이크 이렇게 튜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은 다 개뻥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튜닝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고객한테 다 이런 식으로 파형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음악적 장르가 다르고 귀의 성능이 특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귀가 많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고음을 이렇게 약간 올려줘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튜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귀 성능을 모르기 때문에 뭐든지 약간씩 세게 조절을 해줘서 고객이 들은 다음에 이 고객이 청음한 다음 불만사항을 다시 보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의 귀 성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평탄하게 해주면 고객은 더 좋은 소리, 즉 예를 들면 고객이 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음을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고객인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소리가 선명하지 않은데 순정보다 낫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튜닝을 할 때는 저음도 약간 세게, 고음도 약간 세게 만들어서 초기에 고객한테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심해서 유념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성 보컬의 날카로운 소리, 팝, 그 다음에 걸그룹의 이런 노래들을 들어보시고 귀가 불편하지 않은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때 이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낮춰주는, 그래서 고객한테 맞추는 튜닝을 해줘야 같은 제품, 같은 비용을 들여도 더 좋은 소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튜닝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장 튜닝이 가능하냐, 또는 차만 맡기고 운전자 보내서 튜닝 다시 튜닝해서 갖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500만 원을 들여서 200만 원어치 소리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카오디오 튜닝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런 튜닝을 해주는 것은 저는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시라, 직접. 그리고 DSP는 센터에 파형을 잠깐 센터만 켜놓고 보는 것 같은데요. 센터에 아까 약 250Hz에서 2kHz까지 했는데 두 개를 합했더니 이 파형, 이 주파수 대역들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중저역이 약간 부스되어 있는 이 소리는 소리를 너무 저음이 벙벙거리는 소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말이 엄청 많네요. 카우디오샵에 맡기시고 DSP는 시간을 많이 줄수록 좋은 소리가 나온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차 맡기고 그 다음날 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이틀 걸려서 오시는 것은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고요. 왜냐하면 옆에서 기다리면 이렇게 세밀하게 그 다음에 다양한 튜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고객한테 차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튜닝을 진행할 수가, 세밀하게 튜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DSP를 튜닝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줘야 된다. 튜닝만 적어도 5시간에서 8시간은 줘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 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다른 튜닝도 해보고 하는, 이렇게 트라이를 여러 번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은 소리를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에이 아무 데서나 사장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잘 알아서 해주는 것은 많은 시간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렸다 가는 튜닝은 실제 성능의 약 90%뿐이 못 얻어갑니다. 우리가 돈을 1%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더 쓰기도 하는데, 튜닝을 더 다양하게 해보고 고객과 같이 시간을 많이 걸려서 튜닝한다는 것은 더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뒷도어 스피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고음이 안 나오고 뒷도어의 스피커하고 울림통의 특성, 이것 때문에, 이 울림통 특성 때문에 지금 저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 분들을 약간씩 내려서 튜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뒷도어 스피커를 지금 튜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파형들을 실제 이퀄라이저에서 3번 마이크, 코어 앞에 있는 마이크를 기준으로도 파형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3개의 마이크를 가지고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서 튜닝을 해주게 됩니다. DSP 튜닝한다는 것은 차량같이 좁은 공간에서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튜닝을 지금 여기 보시면 약 630Hz를 굉장히 좀 올렸죠. 한 3dB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도 약간 더 서브우퍼 게인을 좀 올려보고 튜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평탄하게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딥 있는 것은 실제로 고객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이 중역대가 이렇게 딥이 많은 것은 센터 스피커가 있을 경우에는 더 이 중역대의 파형이 많이 흔들립니다. 센터 스피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튜닝하는 과정에 계속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카오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스테레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레오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넘버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좌우측 스피커가 명확하고 내 옆에 있기 때문에. 홈 오디오나 이런 부분들은 홈 오디오나 그 다음에 콘서트홀 이런 데는 소리가 울리고 저 앞에서 스피커가 울렸기 때문에 스테레오를 카 오디오만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 스테레오라고 이제 명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은 스테레오로만은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운전자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스테레오인데 왼쪽 스피커가 크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센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센터 스피커를 사운드 스테이지를 잡고 좌우에서 스테레오 사운드가 나오는 것을 더 소리가 좋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센터 스피커를 주로 장착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카오디오의 스피커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정과 사제, 저희 같이 이렇게 튜닝하는 사람과 순정 사운드 튜닝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순정 사운드는 모든 좌석에서
어떤 고객도 불평을 터트리지 못하게, 예를 들면 고음이 너무 세다든지 저음이 너무 세다든지 이런 과도한 튜닝은 순정에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계층, 고객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족하면 나가서 튜닝하세요 라는 그 수준으로 카오디오 튜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정은 스테레오 분리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소리를 가능하면은 선명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선명하게 만드는 소리 자체도 카오디오에서 음악을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준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스피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피커 성능은 떨어지는데 소리는 선명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자니 트위터에서 좌우 트위터에 고음을 세게 놓으면 이 스피커 성능 때문에 날카로운 소리가 나오니까 여기 고음은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센터에다가 고음을 같이 얹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스테레오 분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센터 스피커를 설정을 할 때 약 2kg에서 3kg 사이로 잘라버린 이유는 사람 목소리는 모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 목소리는 모노고 악기 소리가 스테레오로 나오고 사람 목소리도 스테레오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하는 사람이 뛰면서 노래하면은 헷갈립니다. 이 좁은 실내 공간에서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목소리는 사운드 스테이지로 가운데로 잡아놓고 좌우측에서 악기 소리가 나오는 스테레오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제 카오디오 튜닝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완벽한 스테레오를 만드는 것이 사제 카오디오 튜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타임 얼라인먼트인 것입니다. 타임 얼라인먼트를 기본적으로 잘 맞추면 일단 해상력이나 이런 것은 둘째치고 스테레오, 완벽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즉 맨 좌측에 미드 우퍼, 그 다음에 트위터, 그 다음에 센터, 트위터, 미드 우퍼, 이 사운드가 좌측에서부터 우측까지 각각의 위치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까 맨 처음 한 타임 얼라인먼트를 제대로 해주면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실제로 들어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카오디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저음입니다. 이 저음과 고음.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은 원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보컬 하나하나, 그 다음에 악기 소리 하나하나가 라이브한 생생한 사운드, 그 생생한 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 순정 오디오의 오디오 옵션, 액튠, JBL, 그 다음에 크렐, 보스, 뱅앤올룹슨, 그 다음에 메리디안, 그 다음에 렉시콘, 이 오디오를 선택하면 원음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순정 카오디오를 바꾸지 않고도 고음질의 원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시스템은 지금 그 원음 사운드를 가지고 소리를 지금 튜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우퍼까지 튜닝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튜닝했을 때 우리가 흔히 도대체 음상이 어디에 잡혀야 가장 좋은 소리인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상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무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내 머리보다도 약간 한시 방향의 위쪽에 음상이 잡혀 있으면은 가장 좋은 소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계속 서브우퍼 부분을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튜닝이 끝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식으로 마이크 3개를 가지고 튜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빨리 돌려서 제가 지금 마이크 3개 가지고 2개만 보여주고 지금 튜닝을 마지막 튜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튜닝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 이제 실제로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마이크가 2개든 3개든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기본 튜닝을 끝낸 것입니다. 이제 실제 차량 안에 들어가서 튜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에 앉았을 때 내 몸 자체가 반사체가 되고 파형에 대해서는 방해할 수도 있고 내 이 두개골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이크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실제로 마이크 3개를 가지고 측정을 다시 튜닝을 또 추가로 2차 튜닝을 진행하는 것이죠.